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다소 잠잠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강했던 섹터를 살펴보신다면 최근 흐름 좋게 이어가고 있는 원자력이라던가 전력 설비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았는데요. 요새 워낙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장 제가 집중한 부분은 지주사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무려 6가지 종목이 52주 신고가로 좀 포착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어제 지주사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레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신다면 지주사 52주 신고가 종목 속출 어떤 이유인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크게 4가지의 강세 이유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다음 달이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되죠. 새 정부가 출범이 되게 된다면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간이 된 하나투자증권에서 새 정부 출범 시 상법 개정 수혜 종목과 기업 구조, 재평 구조가 좀 큰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안에 레포트에서 한 가지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잡게 된다면 상법 개정이 이전보다 조금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추진될 것이다. 다른 정당이 대권을 잡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배구조 기능 및 경영권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요새 자사주 동맹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참 많습니다. LS라던가 한진칼이라던가 재계 반대 상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보도가 됐는데 LS그룹과 한진칼이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전략을 하다 보니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살펴보시죠. 네, 그 전에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총 20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콜마홀딩스 오늘 신고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산 우선주가 신고가를 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본다면 세아홀딩스라든가 진양홀딩스, 삼양홀딩스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오늘 홀딩스라는 이름이 붙은 6가지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세 번째 이유로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대형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처로 지주사를 찾고 있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투자처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108년 만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을 또 강등시키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지주사를 보고 있다라는 이유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지주사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뚜렷한 매수 주체가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약간의 어떤 소강 상태를 겪고 있는 듯한 어떤 증시를 보여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개별 종목들, 코스닥 상위 거래대금 순위로 보면 바이오 비주, 나우 로보틱스, 이런 약간의 테마성 짙은 종목들이 주가를 상승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시장도 강등 얘기 나오면서 그쵸. 좀 출렁거릴 줄 알았는데 전일도 그렇고 전전일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의 시장보다 선진 시장보다 조금은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시장 주도주로 불리고 있었던 조선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듯한 어떤 무빙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내용적인 부분들로 보자면 어제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필리조선소 관련된 내용의 어떤 리서치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일부 좀 상당 부분에 걸려있는 듯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필리조선소가 지금 현재 도크가 3도크밖에 차 있지가 않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캐펙스를 증설을 해서 5도크 그리고 10도크까지 늘린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센텐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미국 군함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신규 매출, 신규 수주를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이 거의 최고의 화두였던 것 같은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LIG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 부분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상단을 끌어올려줬는데, 로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발표 전에 약간의 먼저 주가를 선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주가도 좋았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좋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볼 때 로템은 2025년도에, 2026년도, 7년도에 폴란드향 수출 물량이 매출 절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점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 부분 주가 상승이 긍정적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방산 조선을 필두로 한 어떤 주도주 플레이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온 현대로템에 대해서 투자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윤재 초이스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한 섹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했던 섹터가 또 한 번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지주사를 제가 한번 들고 와봤는데, 오늘 홀딩스자 이름이 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종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지주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SK랑 CJ가 있고, 최근에 좀 많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두산, 한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지주회사가 너무나도 저렴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희 시장에 먹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그런 그 지배 구조를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지주회사랑은 조금은 다른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최근에 두산이 올라오고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연결 자회사인 그 두산에너빌리티의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있겠지만 그 영향 말고도 두산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비상장 회사인 두산전자비쥐가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요. 특히 이제 이슈페타시스와 같은 어떤 업을 하고 있는 섹터 동일 피어 그룹이기도 하고 CCL 동박 쪽에서의 실적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현재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J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주가가 뭐 잘 좋게 올라오다가 살짝은 좀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올리브영 이슈인 거죠. 네. 올리브영 실적이 살짝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일부 좀 반영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SK인데 SK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진 시장과 굉장히 궤를 동일하게 하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별도 법인으로 볼 때는 지주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거의 다 없잖아요. 네. 다 대부분 라이센스 매출로 연결이 찍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주회사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좋게 얘기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더블 카운팅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SK그룹 같은 경우는 SK 지주가 있고 그리고 그 밑 중간에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SK 스퀘어가 있는데 네. 그 SK 스퀘어가 이제 불과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SK 스퀘어를 필두로 해서 뭐 한국형 뭐 그런 어떤 투자 회사가 되겠다.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그림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 SK랑 SK 스퀘어랑 뭐 합병을 하는 구도도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어떤 그림이냐면 SK 스퀘어를 중간 지주사로 해서 투자회사격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네. 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인 어떤 실패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어떤 수혜를 보는 종목이 어떤 게 네. 있냐라고 얘기 나오면 뭐 LS라는 종목이 네, 맞습니다. 얘기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이거는 LS 오너가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좀 함부로 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냥 생각 아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대부분은 뭐 연결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순자산 어떤 내부 구도가 할인율이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내려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숫자로 따지고 보면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를 따로 상장시켜가지고 물적 분할시켜서 따로 상장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네.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카카오에서 파생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됐는데 카카오 지주회사로 연결시비가 또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주회사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네.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만연하게 팽배해 있는 그런 시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자면 거의 1시간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이게 시장에서 저평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몇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범이 아닌 면식범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신뢰도가 낮은 상태다. 그래서 지주사들은 어찌됐던 두산이나 뭐 CJ나 네.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냥 만연한 지주사라고 하면 그렇게 뭐 투자 아이디어라던가 뭐 매수할 만한 모멘텀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차장님께서 이 지주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지주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저평가다라고 정말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는 좀 물음표가 달린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지주사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모멘텀이 있는 두산이라던가 CJ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님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지 차장님이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특하게 또 ETF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오셨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냐, 에이스, K-팝 포커스냐,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과 K-팝의 싸움일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을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초이스는 에이스 K-팝 포커스를 초이스를 했고요. 사실 저희 지 차장님이 이 시간에 나와주셔서 K-팝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 산업, 지금 코덱스 이 ETF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되어 있고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상장하고 연중 최저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9,405원이고요. 네. ETF가 사실 이 반토막 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2024년 거의 1년도 안 된 기준으로 볼 때 작년 8월 달에 거의 10,000원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지금 9,400원이에요. ETF가 반토막이 난 거죠. 네.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섹터 산업에 대한 어떤 하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 그 내부 구성 종목만 보더라도 포스코 아니 솔직히 좀 말하면 되게 답답해요. 네. 뭐 제일 비중이 많은 게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LG화. 그래도 여기 이 구성 안에서는 나름 비중을 잘 살리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오늘 보면요. 오늘 다 빠졌어요. 플러스 난 게 없죠. 네. 왜 그랬을까 한번 찾아보자면 오늘 이제 CATL 글로벌 1등 기업이죠. 글로벌 1등 기업인 중국의 CATL이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제가 이제 지점에서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한 15% 정도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 그 수급이 붙어 있었던 배터리 셀 업체들의 수급이 다 빨려서 CATL로 들어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게 되면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 그 전에는 심천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홍콩 증시랑 심천 증시랑 약간의 제도가 달라요.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심천은 제한되어 있고요. 홍콩은 심천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가장 높은 비중의 펀드 BM이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론적으로 보면 국내 셀업체들은 대부분 3-4% 기본으로 다 빠졌고요. 네. 그리고 기본 소재 업체들이 5%에서 많게는 7%, 8% 이렇게 밀리는 게 하루였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약간의 그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위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급적인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뭐 하방에 대한 어떤 어떤 경직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확인되지가 않아요. 지금 뭐 소재 업체들 보면 다 지금 멀티플 20배, 28배 이런 받고 있는데 네. 주가 많이 빠졌다고 싸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여전히 지나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로만 그냥 조금 말씀드리면 국내 셀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삼성 SDI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네. 퓨처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업체들 추가로 유상증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아직 뭐 그런 문제가 될 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네. 대표적으로 LNF를 보면 LNF가 지금 자본금이 계속 좀 깎아먹고 있죠. 지금 보면은 거의 연간 2,000억씩 까져요. 근데 2026년도 실적이 턴이거든요. 2026년도 컨센서스가 3조 4천억에 영업이익 1,300억이에요. 네. 근데 요거 만약에 내년 실적이 올해랑 비슷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2027년도에는 자본이 거의 2천억대로
깎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삼성 SDI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 자본금이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선제적으로 그렇죠. 유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LNF를 그냥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LNF는 첫 번째로는 확실하게 캐펙스 투자가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만 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2026년도에 실적 턴이 안 나오면은 확실하게 자본 지출이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본 확충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올 때는 자본금이 1조 2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매년 지금 2022년도 실적 이후로 자본금을 매년 2천억, 많게는 3천억, 뭐 4천억 조금 안 나가게 깨먹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깨먹으면 추가적인 유상증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양극재 회사기는 한데 얘네는 그래도 자본 지출이 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인 네. 거고요. 지금 현재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소재 업체들 그리고 셀 업체들 둘 다 안 좋은데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첫 번째는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와 줘야 돼요.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어떤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털끝만큼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NCM, NCA 있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가격들이 올라와 줘야 판가에 셀 업체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을 만한 건덕지라도 있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왔냐? 전체적인 어떤 에버리지가 올라올 만한 가능성이 있냐? 네.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그렇죠. 안 나와요.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할 거고요. 2023년도 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지금 다들 엄청나게 찬양하셨던 금양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다.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인 거고 그나마 장비 회사들이 기존에 받았었던 수출 풀로 그냥 약간의 지금 좀 먹고 살만한 수준인 건데 네. 2차 전지 섹터는 PNT 말고는 좀 좋아 보이는 거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선택을 안 한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도 ETF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 ETF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ETF뿐만이 아니라 다른 ETF 같은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저가 종목으로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풀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장님께서 K-팝 관련된 종목들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 기대감을 좀 집중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많은 이 ETF 중에서도 에이스 K-팝 포커스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ETF 매매를 좀 하는데요. 네. 어느 종목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면 또 그 종목을 따라 사잖아요. 그럼 또 물려요. 그래서 그냥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ETF가 제일 괜찮을까라고 네. 뽑자면 에이스 K-팝 포커스가 제일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냥 운용하는 어떤 운용력이라면 국내에 그냥 딱 K-팝 엔터 종목들 SM 하이브 JYP, 네. YG, 디어유 그리고 MD 업체들 YG 플러스 그리고 큐브 엔터까지만 늘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종목들 비중은 별로 없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에이스 K-팝 포커스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SM 하이브 JYP, YG까지 비중이 많이 실려 거의 90%예요. 네. 거의. 네. 나머지 종목들은 1%도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쨌든 국내 K-팝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그냥 90% 이상 복제한 거다 다름없는 ETF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거고요.
뭐 이 종목을 이 ETF를 갖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빠르면 2분기부터 그리고 조금 딜레이 되면 3분기부터 K-팝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레거시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레거시는 공연 음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가 IP들이 복귀를 이제 순차적으로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이키즈인데 네. 2분기 JYP 엔터가 저는 되게 1분기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시장의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뭐 자꾸 JYP를 매도했었던 딴따라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끝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재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맞지만 유닛 활동으로 마진율이 약간 희석되는 부분들을 커버리지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제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키즈 연간 활동은 변함없고 거기에 추가로 유닛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매출 신장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펙스라고 중소 아이돌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인데 얘네가 이제 중국 쪽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연이 취소가 됐어요. 그게 어떤 양국의 관계에 있어서 취소가 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게 개별 아이돌 그룹의 문제라고 치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 감안했을 경우에 가장 많은 앵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SM인데 SM 같은 경우가 그래도 NCT, 라이진 이런 애들 그런 이제 한 신인급 되는 신규 IP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이넥스트 도어가 미니 4집이 나왔는데 미니 4집이 100만 장이에요. 초동이.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펜 레코즈랑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그리고 만든 북미 지역의 여자 아이돌 그룹인 캐치아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이제 컴백을 하면서 빌보드 차트인을 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92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YG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블랙핑크가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올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인 공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JYP는 스트레이키즈,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하이브는 내년에 BTS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남자 아이돌 그룹들이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엔터 업종들 그냥 바스켓으로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SM은 디어유 인수가 되면서 연결 편입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던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자회사들이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연결로 이제 편입이 됐었던 부분들이 삭제가 되고 디어유가 연결로 편입이 되면서 연계 실적에 있어서 SM의 어떤 일회성 예상치 못했었던 어떤 비용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이 좀 애드업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앵글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 쪽과 어떤 공연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대 주에는 SM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SM이랑 에이스 K-팝 포커스가 네. 가장 그래도 엔터 업종의 어떤 바로미터인 ETF고 그리고 다른 어떤 ETF들도 있는데 다른 ETF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미디어 엔터를 치면은 이게 대표적인 코덱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거거든요. 네. 이거는 비중이 너무 산발적으로 게임주도 많이 너무 보이고요. 분산돼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중이 제대로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비중이 20%고 크래프톤이 20%예요. 네.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KCGI 미디어 이건 테크미디어 이것도 이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에이스 K-팝 포커스가 네. 엔터 업종의 어떤 바로미터인
ETF 아닌가 싶어서 뭐 워낙 올해 그 SM, 하이브, JYP, YG가 보여줄 것들이 워낙 많아서 레거시적인 부분들로 보더라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체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을 만한 올해가 원년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에이스 K-팝 포커스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ETF 관련된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에 또 CATL이 상장한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갈 수 있다라는 점 비초이스 이후로 상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는 에이스, K-팝 포커스 집중해 주셨는데 엔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모멘텀 여전히 활발하게 받아가는 쪽인데 그 비중이 얼마나 잘 실려 있는가 이 부분으로 이 ETF를 채택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ETF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장 초이스 종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벨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저는 이 종목을 좀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빈님의 종목이고요. 킵스파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00원에 10%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장중 고점 19%대까지 갔다가 종가로는 12%대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이슈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회사인 알곡바이오가 영국의 암연구소 주도하는 난소암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을 또 임상 환자 모집을 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지금 주가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게 종목이 킵스파마. 네. 뭐 거래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내용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원래 KPS예요. 네. 저는 이게 이 종목이 워낙 좋아서 그냥 끌고 가야 된다라는 네. 종목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매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내용적인 부분들 설명드리기도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은 부족하고 네.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종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꼬리가 좀 말려들어 밀리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요 5일선 매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은 변동성을 좀 즐기고 싶으시다 하게 되면요 21선까지 열어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요 하루 만에 5일선, 22선 다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장중에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480만 주 거래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엄청난 거래량이 그쵸. 나온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공시가 나오지 않은 거는 그냥 뉴스 왜 공시를 안 낼까요? 공시를 못 내기 때문에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공시로 안 나는 거는 공시를 못 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너무 좋다. 뭐 예를 들면 뭐 킵스마가 계열사 뭐 알곡바이오 뭐 뉴스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확인 못 해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주식의 무빙에 있어서 대응을 하는 거지 이 종목이 얼마에서 얼마 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5일선 매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이런 종목은 5일선 깨질 때 21선까지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서 손절은 21선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킵스파마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채팅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요 며칠 참 핫했다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나왔다고
내려왔는데 그러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0일 거래선을 한 번에 깨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차원에서만 한번 접근해 보시고 타이트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나겸님의 종목이고요. 고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7,230원,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은 4%대 밀림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22,000원대 부분에서 지금은 10,000원 중반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22,000원까지 좀 빠르게 올라가고 나서 지금은 또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기술력도 워낙 뛰어난 회사고요. 네. 이제 원래 이제 본업이 이제 3D 나포도라고 해가지고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생산용 하는 이제 검사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뇌 수술용 로봇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결국 주가는 뭐 어떤 걸로 올랐냐면 기본적인 본업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올해 초에 그 뇌수술용 의료 로봇 미국 FDA 승인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고요. 보통 이런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올라올 때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팍 올라가요. 네. 그러다가 기간 조정을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거치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실적인데 실적은 안 나올 거예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라고 보자면 저는 좀 밀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일단 첫 번째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적인 부분들로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뇌 수술용 그 로봇에 대해서 네. 어떤 실적적인 기대감만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회사는 너무나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일부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61선, 22선 자리인 15,000원대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반등 나오게 되면 털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종목 참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46% 넘게 증가한 종목이니까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카이메로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가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조금 전에 상담 내용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ETF 관련된 섹터 내에서 엔터 종목들을 살펴보긴 했는데 이번 종목은 돌돌님의 종목 디어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매수하면 괜찮을까요? 이런 매수 타이밍과 관련해서 신규 매수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디어유 오늘도 3.48%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약간 눌렸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디어유가 2분기부터 아마 텐센트 뮤직이랑 이제 협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온기 반영은 아니겠지만 6월 중순 말부터는 실적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는 개인적인 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어유가 SM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팬페이지에 있어서 어떻게 탑라인을 늘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 디어유의 주가는 중국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만약에 디어유가 텐센트 뮤직이랑 협업을 안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어유를 그렇게 막 추천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매출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그냥 단일 엔터사들과 그냥 팬페이지 계약을 했다면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국과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적인 탑라인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의 몇 년 동안 중국 같은 경우가 한한령 이슈 때문에 거의 뒤로만 그 K-팝을 소비를 했던 거지 실질적인 어떤
신규 매출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매출 찍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매출이 찍히게 되는 구간부터는 DOU는 상당 부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한류에 대한 어떤 재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3분기, 2분기 말, 3분기 초부터 DOU 이번에 중국과 협업 들어가는 부분들이 확정이 나게 되면 못 살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가장 보수적인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45,000원대까지 밀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텐센트와의 계약건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부근까지 밀리게 된다면 적극적인 매수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U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매수하신 경험도 있다라고 하면서 경험을 공유해 주고 계신데 다음 종목도 참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단가 살펴볼 부분은 주한야미님의 상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23,900원, 비중은 3%인데 처음으로 올려보시고 실적도 좋은데 신기할 정도로 주가가 안 가서 어떻게 이 종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1분기 영업이익이 67% 전년 대비 늘었다라는 또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빈님께서는 증권사마다 목표가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34,000원, 4만원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데 차장님의 목표 주가는 어떨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여기 이 종목에서 트래킹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네. 지금 당장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싼 건 맞아요. 상당 부분 싸고요. 근데 이제 왜 싸냐를 이제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녹스 첨단 소재 실적은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2023년도에 실적이 사실 되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원래 4천억 정도 했었던 회사가 3,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략 1,000억까지 올랐었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더 나면서 400억대까지 줄었는데 일단 어쨌든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성공을 해서 4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800억대까지 회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는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죠. 계속 밀렸죠. 왜 밀렸을까요? 이게 결국 회사가 속해 있는 섹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소재 회사들, 디스플레이, 여기 전자전기 쪽 같은 경우가 작년에 다 안 좋았어요. 뭐 대표격으로 있는 회사들 불러보면 이노텍, 전기 이런 애들인데 주가 안 좋았죠. 네. 멀티플 거의 10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고 지금도 좋나요? 안 좋죠.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애들 보면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 돼요.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 당장 실적이 안 찍히는 애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몰리기 때문에 1등주 주식들이 막 치고 올라와요. 근데 이 종목 밸류에이션 한 30에 40까지 올랐어. 2등주 뭐야? 다른 종목 찾게 되는 거죠. 1등주가 30배, 40배 거래되는데 얘 10배밖에 거래 안 돼. 얘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건데 반대로 이제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얘 혼자 선방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각이 강하냐면 얘 작년에 턴어라운드, 이녹스 첨단소재 턴어라운드 했는데 올해도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 네. 첫 번째 의구심을 드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섹터를 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섹터가 전방 산업이 안 좋아지는 산업군 같은 경우는 혼자 분전하면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이거는 첫 번째로는 전방 산업이 조금씩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싸다. 기다려볼 만하다. 저는 목표 주가 한 3만 원 정도 때까지 오면은 그냥 털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은 2만 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눅스 첨단 소재 살펴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증권사 목표치 34,000원, 4만 원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3만 원 부근에서는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후리지아님의 종목 심택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8,510원에 비중은 2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거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도 요새 좀 거래가 좀 뜸하죠.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최근에 15,000대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다 안 좋죠. 안 좋고 기판 쪽도 기판 나름이라서 이제 좋은 쪽이 이제 두산전자 BG 두산 그룹의 자회사인 두산전자 BG 사업부 요쪽이 좀 좋고요. 뭐 CCL 쪽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부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이 MLB 기판 쪽 고다층 MLB 기판 쪽 하는 사업부 애들이 좋은데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좋아지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계속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이 재고 때문에 그래요. 이 재고를 일부 좀 재고 조정을 계속적으로 올해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뭐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은 다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올해까지 조금 고생한다 하면 재고 조정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가 이쪽 전방산업군에서 계속 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캠이랑 에피캠 같은 부분들 신사업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 실적으로 찍힐 거다라고 말 못해요. 그리고 밸류체인이 어떻게 될 건지도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심택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열린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해볼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올해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는 사실상 좀 기대해볼 만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좀 길게 잡아서 올해 지금 저점 깨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목표주가 3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저점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1,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보신다면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11,0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심택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은 점진적으로 저는 우상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 하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가 이제 제가 한 3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달 안에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끝나야 된다. 그래야 시장의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중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금방 끝나긴 했지만 그쵸.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저물어져 가면서 시장은 어떤 걸 보냐면 결국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단기채에 대한 국채 가격에 대한 부분들,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노이즈를 계속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잡음이 조금씩 없어지게 된다면 시장도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볼 만한 것도 있고요. 이미 중국이 M2 증가리 통화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려가면서 자체적으로 많이 그 질서정연하게 중국은 좀 잘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역시도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잘 메이크업이 된다면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올해 연말에 빅사이클 온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선 뷰티 업종들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뷰티는 사실 종목은 말씀 안 드렸지만 휴젤이랑 파마리서치 APR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조선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에서 이미 엔터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고요. 또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다른 섹터가 조선과 뷰티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걸 보면 좋은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